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도 다시 할게요. 자,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취지는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 조금만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노력할게요. 네. 네, 이렇게 네. 소감 들어봤고 현안 질문 몇 개 받을 텐데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번이 머니투데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오전 1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목표로 하시는 사전 투표율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 본 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전 투표를 할 것인지 본 투표를 할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각자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이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 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한 사전 투표율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주권 행사는 결국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네. 네, YTN 이준혁 기자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요. 기상경제 TF 외에도 혹시나 준비해 주시고 바로 이제 할 것으로 계획해 두신 게 있으면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좀 막아주시죠, 이 사람. 일단 내란 극복이 가장 중요하고 또 민주주의의 회복이 급선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력해야 될 우선순위 업무라면 결국 지금 가장 악화된 민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른 내수 경기를 신속하게 진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부를 구성하는 일들은 역시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우선순위 중에 하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방금 전에 민생경제 회복 이스킴의 윤채영입니다. 뭐 누구라고요? 이스킴의 윤채영. 네. 민생경제 회복 말씀해 주셔서 추경 편성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편성한다면 어느 분야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추경을 일부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연초에 주장했던 규모가 30조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김문수 후보 측도 35조 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미리 하시지 이제 와서 35조 원 얘기하는 거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얘기한 규모는 최소한이겠죠. 구체적인 추경 내역은 뭐 구성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크게 본다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또 기존 예산 중에 일부 조정할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불효불급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예산들은 좀 조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좀 바꾸든지 새로운 예산 항목을 넣든지 하는 작업들도 또 이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제가 성남시장 당선 후에 가장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일이 기존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러나 또 지출해야 될 재정 소요는 크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도 하지만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게 훨씬 더 급선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동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만. 아니요, 좀 오늘 마지막이죠, 브리핑은. 오늘 네, 네. 좀 더 하시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도 뭐 할 얘기도 있고. 어디요? 어디시라고? 아, 네. 지금 제가 뭐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취임식 형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깊이 고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취임식인지 취임 선서는 아마 해야 될 텐데 누가 됐든 취임식이라기보다는 아마 취임 선서식이 되겠죠.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누가 당선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뒤에 아니, 고마의 민수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 이어서 오늘도 그 후보님 아들 발언 관련해서 계속 소환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없으시죠?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뭐 원래 얘기했던 거 그와 다른 행동하는 거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세계 대세연이라고 네. 취임식 얘기 아까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따로 의원직 사퇴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건지 어떻게? 의원직 사퇴는 따로 없으신 건지 기다려 주셨어요. 대체적으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왜 안 버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죠. 지금 그거를 사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왜 우리 국민들이 맡긴 일을 그렇게 쉽게 던지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막중하지요. 또 갑자기 제3의 내란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게 왜 국민이 맡긴 책임을 미리 버리겠어요?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면 좋겠어요. 공직은 권리나 지위가 아니라 책임과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자신문 책임창입니다. 오늘 기후에너지 신설 분야 발표하셨는데 네. 산업부의 내용과 환경부의 작동 방식이 좀 달라서 단순하게 부척 한마디를 없앤다고 해서 잘 돌아갈 것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는 지구의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됐습니다. 이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 과제 때문에 이제 에너지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 경제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이 에너지 대전환은 AI 산업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도 손발 쓰는 것보다는 머리를 쓸 때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시대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정책이 또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후 전환 또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또 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환경부는 주로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호주 뭐 이런 유력 선진 국가들 대부분이 기후 에너지를 통합해서 행정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일각에서 혹시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떼내면 전기요금 오르는 거 아니냐 또는 산업 지원에 혹시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부서가 어디라고 해서 요금 체계가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뭐야 경제 원리나 국가 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부서가 어디에 편입됐다고 에너지 요금이 달라진다 이건 말을 안 되는 어불성설 억지 주장이고 두 번째로 산업 지원 정책이 혹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은 역시 기후입니다. 기후. 그거는 역시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인데 그걸 에너지 부서장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죠. 그거는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하는 일인데 그게 산자부에 속해 있든 기후 에너지부로 독립하든 오히려 산업 지원,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지원은 더 원활하고 강력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립니다.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간담회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하십시오. 예.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 같은 질문인데요. 그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면 경향신문에 당연히 그 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면 환경부와 이제 산업부 구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하시는 자명이 있으신지. 환경부와 산업부. 로? 네, 그두 부처의 아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당연히 통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주 세부적으로 그 내부에 어떤 부서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토론을 해봐야죠. 관련 부서들 간에. 그렇다고 지금 제가 관련 부서를 불러서 토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부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합시다. 네, 저 KBS 강준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보님께서는 이전에도 실력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을 싫어하시는 분도 뭐 기용을 하셨다는 취지로 예전에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실력이 있다면은 네.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기준이 곧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뭐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직접 모든 국정을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다 권한을 위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권한을 행사할 사람 즉 이제 정부 주요 예를 들면 내각의 구성원이나 대통령실의 수석 보좌관을 포함한 일선 공무원들은 유능한 사람 물론 충직함을 전제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야죠. 저는 5년이라고 하는 짧은 국정 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써서 뭐 하겠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 챙길 거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능한 사람, 충직한 사람.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요.
그건 가장 마지막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이동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약 쪽도 사전 투표 하루 전에 나오고 TV 토론도 최소한도 3번만 정도 내란 심판에만 들어가시면서 유권자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러긴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5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2달, 그것도 실제로는 한 50일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 점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한 계획을 미리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그 공약이라도 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공약 못 내는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외교 문제나 이제 그런 관세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선이 되신다면 당장 G7 정상회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석하실지 여부랑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만큼 경기 부양에 시급함이 제기가 됐는데 경제계와의 만남은 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할지 문제는 지금 얽힌 게 너무 많습니다. 에이펙도 준비가 매우 부실한 상태인데 그것도 수습해야 될 것 같고 또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중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은 곳, 중요한 그런 국제 행사로 아마 제안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할지는 아직 뭐 초청도 G7 같은 경우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된다면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할 건 아니고 정부 주요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계를 만날 거냐? 지금도 뭐 오늘도 경제계를 만나죠. 뭐 그건 재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민생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를 회복해야 국민들께서 그야말로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회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는 최대로 가장 신속하게 무게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각별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민주공화정이 실천되는 장입니다. 객관적인 정보, 정말로 정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51% 지지율하고 41% 지지율 그래프가 똑같던데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아 이거 비슷하구나 이런 인상을 주려고 그렇게 왜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없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주장한다고 마구 쓰거나 언론이 진실을 규명을 해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허위를 유포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에 공조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대부분은 전혀 그러지 않고 정론 집필하고 있지만 아주 특수한 일부 언론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민주공화국정의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반공화정, 반민주적 행위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해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엄중한 국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